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댓글에 보니까 28일 날 모여야겠다, 국회 앞으로 쳐들어가야겠다라고 하신 분들 많은데요. 예, 제가 연휴 기간 동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뛰어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뛰어나갈 수 있도록 제가 좀 준비도 좀 해보겠습니다. 정말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쳐다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제가 참 이게 원래 제가 되게 집회를 제가 주최를 하던 이런 그게 있었으면 그래 본 경험이 있으면 제가 집회 참 많이 열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 화딱지 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방송에서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그 분노를 서로 나누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뛰어나가 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직접 정치권에 항의를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집회를 열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럴 때마다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제가 좀 배워야 되나 이런 것도? 참. EQR님께서는 기대만 올리시면 바로 모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무무님, 나가야죠, 화병 난다 라고 하셨습니다. 수박님께서는 김진표 많은 사람 분노케 한다라고 하셨고요. 지옥행 따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사실 제가 깃발만 올리라고 하시는데 진짜 생각 같아서는 내일 모레라도 깃발 좀 올리고 여러분 쳐들어 갑시다 이러고 싶어요. 참. 자, 제가 진짜 좀 그렇게 좀 그런 경험이 좀 있었으면 이경 대변인 건만 해도요, 제가 좀 집회에 한번 모이자라고 했을 겁니다. 송영길 대표 건만 해도 이거 도대체 우리가 참을 수 없다. 우리 이래 있어도 되느냐. 우리도 사실 극우 틀딱들처럼 서초동 가가지고 좀 집회하고 그래야 되나. 참, 그렇습니다. 자. 윤종서님께서는 예산안을 괜히 통과시켜줬다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예산안 또 김진표한테 당하나? 이런 걱정도 사실 되네요. 자, 제가 좀 전에 이경 대변인 얘기를 했죠. 제가 이 집회 개최하고 이런 경험이 좀 있으면 이경 대변인이나 이 송영길 대표 건과 관련해서도 집회를 열었을 거라고. 하면 한 10명만 모이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저 혼자 집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몰려가가지고 좀 우리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볼 때 이경 대변인하고 송영길 대표 이 정치 공작의 희생양이 된 거예요. 정말 날짜만 봐도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이 공교로운 날짜에 이 공교로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 보면서 이런 식의 정치 공작이 진행되는구나. 이게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정치 공작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 민주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같이 분노하고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세 번째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정치 공작의 희생양이 된 송영길과 이경입니다. 자, 지난 19일입니다. 지난 19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검찰총장 윤석열의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은요,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를 당했습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의 비리 행위를 6가지 정도 딱 집어서 그거를 징계 항목으로 포함시켜서 징계위원회를 열었죠. 그리고 정직 2개월인가요?
정직을 때렸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탄핵을 해야 돼요. 탄핵을 하려고 했는데 이낙연이 탄핵을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이 검찰총장 같은 사람은요, 이거 탄핵을 하는 게 맞아요. 이 검찰총장 같은 거는 국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직책의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게 단순한 징계를 가지고 그만두게 하는 건 어렵습니다. 국회가 탄핵을 하는 게 맞아요. 국회가 탄핵을 하는 게 맞아요. 자, 검찰총장 윤석열 어쨌거나 뭐 그 당시에 탄핵을 제때 못하는 바람에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을 징계에 처했는데 정직 2개월을 당한 윤석열이 억울하다면서 징계 취소 소송을 냅니다. 1심에서는 윤석열이 패하죠. 징계가 정당했다고 나옵니다. 1심은 문재인 정부 때 나왔는데 징계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징계가 너무 약했다, 야가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윤석열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뒤집어진 거죠. 1년 사이에 뒤집어진 겁니다. 이게 언제? 19일 날 있었어요. 이게 19일 날 있었어요. 근데 이 19일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정말 이 날짜가 정말 기묘하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잡지? 자, 애시당초 이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은요, 한동훈이 일부러 사건을 지겠다, 재판에서 지려고 생쇼를 다 했던 사건입니다. 왜냐? 사실 이 윤석열이 징계를 당한 이유 중에는 한동훈 지가 얽혀 있는 것도 있었어. 당시 한동훈이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에 걸렸잖아. 거기에 감찰을 받게 돼 있었는데 이 감찰을 윤석열이 방해를 했거든. 이 부분도 사실 징계 대상에 포함이 돼 있어요. 따라서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받아들여질 경우는 뭐냐면 한동훈도 사실은 좀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지. 지도 그러면 감찰을 받았어야 되는데 감찰을 피해왔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과거의 윤석열이 현재의 윤석열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임과 동시에 자, 이 소송을 현재 실질적으로 대리하고 있는 게 누구? 한동훈인 거야. 즉 과거의 윤석열이 현재의 윤석열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고 과거에 한동훈이 얽힌 사건을 현재의 한동훈이 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래도 돼요? 안 되는 사건이지. 사실 이 사건에는 한동훈이 손을 대면 안 돼요. 근데 한동훈이 손을 많이 댔죠. 그래서 변호사 바꿔치기하고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1심에서 승소한 변호사를 바꿔버렸어. 이거부터 사실은 탄핵 사유가 돼요. 사실 이걸 탄핵을 했어요. 정상이야. 이거 탄핵해야 돼, 이거. 이거 손대면 안 되는 사건이야, 이거. 자, 나중에는 이 사건을 대리할 변호사가 없어져 버린 거야. 한동훈이 원래 대리인 바꿔버리니까 대리인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생겨요. 뿐만 아닙니다. 증인신문을 하는데 윤석열 측에서 70분씩이나 증인신문을 했거든. 근데 반대신문은 7분밖에 안 해. 안 한 거죠. 오죽했으면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 재판에서 벌어지는 일, 이런 기사가 다 났겠습니까? 사실 진짜 문제는 법원이었어요. 사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라 그래가지고 야, 한동훈 빠져. 그리고 특별 대리인을 법원이 선임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한 거야. 판사가 잘못이지. 판사가 누구? 심준보, 이승한 이런 사람인데 이 심준보 판사는 뭐다? 뭐 쭉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결론을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 사람 뭐 한 사람이다? 사법농단에 연루돼 있던 사람이야. 이 사람 사법농단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 사람도 탄핵을 당했어야 될 사람이야. 탄핵을 안 하고 넘어가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왜 탄핵을 안 했냐고. 그러니까 이런 놈한테 재판이 떡 가는 거 아니냐고.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이 사람.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 자, 어쨌거나 검찰총장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같은 경우는요, 1심과 달리 2심은 뒤집어지게끔 예정이 돼 있었던 거지. 당장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한동훈이 깽판을 쳤고 판사조차도 문제가 있는 판사였던 거지. 똑같은 놈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진행을 한 거니까 뭐 결론이야 뭐 정해진 거 아니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선고 날짜가 하필이면 12월 19일이었다고. 12월 19일이었다고. 자, 그리고 그 날짜를 맞춰서 송영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리고 이경 부대변인에 대한 사건이 대서특별히 된 겁니다. 딱 날짜 맞춰서. 이게 영장실질심사는 18일 날 있었고 발부가 된 게 19일 날 새벽이었죠. 그리고 이경 대변인 아침에 10시인가 11시인가 그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두 건이 터지면서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은요, 언론의 관심에서 밀려나 버립니다. 완전 물타기가 된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난리가 났을 거야. 1심은 이렇게 됐는데 2심은 이렇게 됐다고. 이거는 장난질이야. 누가 봐도 사기야. 협잡이야. 라고 떠들어졌어야 되는데 여기에 다 관심이 가버리면서 물타기가 돼버린 거야. 날짜를 어떻게 이렇게 잘 맞췄지? 이게 정말 그냥 가능했을까요? 자,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민주당은요, 이 공천 1차 탈락자 명단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경 대변인 그 전까지는 공천 일단 예비 그 1차 탈락에서는 분명히 통과될 거다. 1차 심사에서는 통과될 거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이 일 터지면서 그냥 탈락돼 버렸어요. 안 그랬으면 통과될 상황이었어요. 자, 이거 날짜는 또 어떻게 맞췄지? 네. 이거 우연인가? 여러분 우연입니까? 여러분 우연 같아요, 이거?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어? 어쩜 이렇게 날짜 3개가, 아니, 날짜 4개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 우연이라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과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날짜가 공교롭게 맞아 떨어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여보겠습니다. 여러분 뒤져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확정된 게 언젠지. 이것도 이 날짜지. 여러분 우연입니까? 어떻게 윤석열이 가장 치명적인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의 가장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사건 재판 결과가 딱 나오는 그날 맞춰가지고 한동훈은 비대위 가고 송영길은 감옥 가고 이경은 갑자기 망신을 당하고 그러고 또 공천에서 탈락하고 이 5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벌어지죠? 우연인가요? 여러분 우연입니까? 이거 우연 아닙니다. 이거 정치 공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거고 그 정치 공작의 희생양으로 하필 송영길과 이경이 걸려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만 해도 그래요. 아니 이 양반 프랑스 파리에 있다가 들어오라 해가지고 국내로 들어왔잖아. 그리고 8개월 동안 국내에 있었어요. 도주의 우려가 있냐고. 없잖아.
그리고 참고인한테 전화 한 통화한 거 가지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을 했다고? 말이 돼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송영길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유창훈 판사인가 한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했던 사람이라고. 영장 기각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엄청 시달렸어요. 법원 안팎에서 시달리고 심지어 가족들이 위협당하는 그런 사건까지, 그런 상황까지도 겪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한테 또 송영길 대표 사건이 딱 온 거야. 이 사람 속으로 뭐라 그랬을 거야 같아.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사건이 오나,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경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고. 경찰이 처음에 전화해가지고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 구간에서 보복운전을 했다라는 그런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그 본인 입장을, 그 본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했으면 이대경 대변인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난폭운전으로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뭐 한번 오시죠 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장 가겠다고 하는데 당장 오지 말고 따로 날짜 정해서 부를 테니까 그때 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달인가 석 달인가 뒤에 간 거고, 2달인가 석 달인가 뒤에 갔더니 그때서야 언제 어디서 라고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2달이 지난 다음에는 이미 블랙박스는 다 사라지고 없는 때예요.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는단 말이야. 2달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리운전 기사 부른 거 여러분 기억 다 해요? 특히 약속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 대리운전 기사 그날 불렀던가, 내가 내 것만 불렀던가, 딴 사람 것도 같이 불렀던가 헷갈리지 않나요? 2달만 지나면 헷갈리지 않나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지금 무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형사재판은요, 무죄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유죄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유죄를 때리니 황당한 이런 상황, 이 과연 올바른 겁니까? 여하튼 이런 상황이 그냥 일어난 걸까요? 예.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거 정말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누군가의 작전이 개입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거 한동훈의 단독 작전이야 라고도 하고 싶은데, 지금 돌아가는 판때기를 보면요, 검찰 혹은 한동훈의 단독 작전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경 대변인과 관련해 가지고 이경을 욕하는, 이경 대변인을 피방하는 이런 여러 게시물 같은 경우, 이걸 누가 지금 퍼나르고 있는 줄 아세요? 이낙연 쪽에서 퍼나르고 있어요. 이낙연 지지하는 사람들, 우리가 똥파리라고 부르는 걔네들.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 참 많습니다. 정말 저로서는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우리 왜 참 이런 일이, 왜 우리는 왜 맨날 이런 일 겪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분합니다.